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미동맹 이제 파기로 가겠다, 뭐 이런 겁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미국이 남중국해에 우리 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25일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홍콩이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항의 제스처로 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와, 이거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군함 파견. 군함도 많이도 아니고 한 척이죠. 물론 군함이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척의 파견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북한의 위협에. 이야,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인데, 여러분들도 거짓말이라고 단박에 알 수 있는데 미국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속으로 분노하겠죠. 뭐 겉으로도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뭐 이것들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 미국이 한국에게 남중국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화웨이 제재 동참에 이어 군사적 차원에서도 확실한 편가르기를 요구한 것이어서 한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어요. 자, 화웨이 제재 동참 해라. 한국의 LG, SK 이런 회사들 화웨이하고 거래 끊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그걸 거부했죠.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도 우리 편 서라 라고 편가르기를 확실하게 지금 들어가는데 한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주목된다 라는 겁니다. 자,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이 조그만 타원이 여기가 남중국해의 북쪽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남쪽 지역인데, 크게 봤을 때 이 북쪽 지역에는 이제 서사군도가 분쟁 지역으로 크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남쪽 지역은 이제 남사군도가 이제 크게 분쟁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뭐냐? 국제법적으로 공해에 속하는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했고 영해라 주장하며 타국 선박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주축이 되어서 실시 중인 해상 무력 시위입니다. 군함을 이용해 중국이 불법적으로 선포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항해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런 작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죠. 그동안 조금 미온적이었던 프랑스까지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남중국해 침탈 야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남중국해에다가 지금 중국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냐? 바로 남중국해는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25%가 이동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 수송로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원유의 95% 그리고 수출입 물동량의 40%가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왜냐? 유럽이나 중동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남중국해를 지나서 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입 물동량의 40% 그리고 원유는 95%가 이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중국해가 우리에게는 생명선입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이 25%가 될 수 있는 것이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홍콩 이런 아주 경제력으로 규모가 큰 나라,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준국가들이 이 지역에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이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런 해상 수송로죠. 두 번째는 이 중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남중국해 일원에 원유가 무려 1,300억 배럴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2분의 1 추정입니다. 2분의 1 정도가 추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채굴 중인 게 이제 한 70억 배럴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는 900조 큐빅비트. 이게 뭐 한 4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매장량의 지하 자원이 천연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도 압도적인 곳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지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을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전략 요충지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도서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그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확실한 기지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이 인도양에 미국의 그 섬이 없어가지고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인도양 남쪽에 그 영국의 자그마한 섬을 하나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군사 기지를 건설해서 인도양 전체 아프리카까지를 이제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도구로 쓰는데 미국이니까 이제 장거리 폭격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남중국해 좁지 않습니까? 인도양에 비하면 거기에다가 이런 섬들에 군사 기지를 지어놓으면 이 남중국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면 포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적 차원이 있으니까 중국이 국제법 완전히 무시하고 국제법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초도 섬이다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영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내 땅이다 이거예요. 중국은 구단선이라고 하는 9개의 꺾어지는 어떤 선을 설정을 해서 이거 전부 다 우리 거다. 과거에 명나라 시대부터 정화 제독이 황관이었죠. 그 정화 제독이 따다니면서 이거 우리 땅 하고 찍어서 갔던 데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는 먼저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견한 나라의 소유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필리핀 연안에 있는 이런 섬들 필리핀 사람들은 발견 안 했을까요?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그 민족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니들은 미개한 어떤 그 사람들이니까 니들이 발견한 건 인정 안 해. 우리 제국들이 발견한 것만 인정하는 거야. 라는 게 과거 제국주의였어요. 그걸 지금 21세기에 철저하게 지금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진 이 청나라를 이어받은 중국이 그걸 지금 21세기 제국주의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숫자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토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냥 환초, 암초 이런 것들 조그만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을 이거는 섬이다 라고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도 무슨 도 이렇게 섬으로 갖다 붙이고 여기는 우리 중국의 영토다 라고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동사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그 중국의 일종의 내해로 봐주기 때문에 이건 뭐 분쟁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도 영해가 밖으로 완전히 뻗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죠. 여기 이제 북쪽은 동사군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3개 그리고 베트남하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말로는 서사군도 한자로는 그리고 이제 국제 영어로는 파라셀 군도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무려 25개의 환초 암초를 섬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영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앞에 있는 중국말로는 중사군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매클스필즈라고 하는 이 지역에 14개의 암초, 환초에다가 이거는 또 자기네 또 이름 갖다 붙여요. 무슨 도. 그래서 이건 또 우리 거다라고 하고 제일 많은 데가 여기 이제 남사군도입니다. 영어로는 스프레틀리 군도라는데 여기에다가 무려 60개의 지역에다가 그 환초, 암초에다가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16년도 헤이그에서 국제상설재판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거 다 불법이다. 그거는 그냥 영토로 인정할 수 없는 암초, 환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니네 땅 아니야 라고 국제상설재판소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맞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완전히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그런 독불장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이 여기 이제 남사군도에다가 인공섬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자, 공항까지 만들어 놓고 공항의 활주로도 무려 이렇게 완전히 전투기 폭격기들이 이륙할 수 있도록 아주 긴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군사기지를 아예 공군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환초에는 또 부두까지 만들어 놓고 해군기지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환경론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아름다운 산호초, 환초를 이런 식으로 지금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중국 앞바다 가서 좀 시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단체들. 그 태양광도 좀 그 패널도 환경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경 거슬리던데 그것도 좀 터치 좀 하시고 이런 것도 좀 관여하십시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환경단체 대단히 존경할 겁니다. 자,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우리 영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 있냐? 아니에요. 남중국해를 위협하는 중국의 국립해적단이 있습니다. 국립해적단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해상민병이라는 건데 제가 이 신인균의 국방TV 아주 극초반기에 그러니까 2018년 10월 달에 중국의 해상민병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해상민병. 자,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의 군인을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다 경량화시켰죠. 그러면 그 군인들 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제 무경으로 썼습니다. 무장 경찰이죠. 무경으로 썼는데 또 다 그렇게 쓸 수 없죠. 그래서 강제 전역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예비역 군인이 무려 5,700만 명이랍니다. 예비역 군인이 5,700만 명. 그 사람들 연금도 줘야 되고 먹어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의 지금 재정이 그 5,700만 명의 예비역 군인을 다 보살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민병대라는 것을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상민병은 무려 800만 명이나 됩니다. 800만 명이 지역의 치안을 직접 진짜로 어떤 뭐 경찰이나 군대나 이게 아닌데 총 들고 지역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뭐 이러다가 과거에 청나라 때 또 그 이전에 원나라 말기의 그 지역 군벌들 그 중에서 이제 주원장이 다 통일해갖고 명나라를 세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역 군벌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800만 명의 육상민병이 국경 통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상민병 바다를 또 그런 식으로 군인 출신들이 또 이제 월급 일부 받으면서 하는 게 바로 해상민병인데 그게 무려 30만 명이나 됩니다. 그 해상민병들이 저지른 일들 최근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9년 6월 9일 날 올해죠. 바로 이달입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의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충돌해서 격침시키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해상민병 선박이었고 21명이 바다에 빠졌고 그게 이제 베트남 어선이 지나가다가 구출했습니다. 필리핀 이지 안쪽의 필리핀령 팍아사 섬을 포위를 해가지고 강제 침탈을 시도를 지금 현재까지 올 1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무려 600여 척의 해상민병 선박이 그 섬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해상민병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헬리콥터에다가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중국의 탱크 중국의 전차 설명을 하면서 국제법적으로 이건 하면 인도주의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레이저 조사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적 전차에게 딱 쏘면은 적의 전차병들이 그 순식간에 강한 성광을 딱 맞아가지고 시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호주 그 헬기 해상작전 헬기에다가 쏴가지고 그 헬기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막 그 눈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던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파라셀 군도라면 이제 서사 군도죠. 일대에서 연 10회에서 20회 이상 베트남 어선 대상으로 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파라셀 군도 인근은 석유 시추선 베트남이 이제 그 분쟁 해역에서 그렇지만 누가 봐도 베트남 바다예요. 그 베트남 코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석유 시추선해서 석유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 시추선을 공격하려고 해상민병들이 또 석유 시추선을 에워싸는데 또 베트남 어선들이 그걸 또 보호하는 거죠. 또 팔을 안으로 굽으니까 그걸 그 석유 시추선을 편들어주는 베트남 어선들을 공격해서 격침시켜버렸습니다. 10여 척을. 그런 식으로 지금 무지막지한 도발 행위를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상 민병들이 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사략선단이다. 사략선단. 과거 1500년대, 1600년대 대항해 시대에 그 국왕의 인정을 받고 해적들이 뭐 약탈 행위들을 하는 그걸 이제 사략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사실적으로 21세기 사략선 아닙니까? 이렇게 해적 행위를 하고 공격 행위를 하고, 그게 다 중국의 해군이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 30만 명이나 지금 이런 작전을 하고 있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십 척과 수백 척 단위로 지금 움직이면서 작전을 하고 있고, 육상에 들어가면 군사훈련, 제식훈련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게 해상민병인데, 이따위 짓거리들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국의 불법 행각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서 나섰죠. 야, 여기가 네 땅이냐? 항행의 자유 보장해라. 우리 국제사회는 어느 바다든지 영해가 아니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걸 왜 니들이 막냐? 인공섬 이거 철수해라. 어떻게 이게 네 거냐? 자, 중국의 이런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해가지고 막 국제사회가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군함을 보내서 이 중국의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규탄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평화에 기여할 의지가 전혀 없는 우리 문 대통령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21세기 사략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민병을 보내서 약탈 행위, 해적 행위, 공격 행위를 일삼고 있고,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을 남중국해에서 지금 무력 시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깨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평화 기여 차원에서 군함 좀 보내라 라고 하는데, 북한이 대항할 배도 없는데 무슨 그걸 보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 청해 부대가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지역을 지나서 1년에 3척씩 왔다 갔다 3척에서 4척씩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아덴만으로 가야 되니까요. 가서 넉 달씩 작전을 해야 되는데 한 달씩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거 한 달 정도 추가해서, 자, 갈 때 여기에서 한 달 작전하고, 가서 또 작전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또 한 달 작전하고, 그리고 와라.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덴만 예명작전 하는 그 대해적 수송작전 하는 아라비아해에서 그 청해부대 갈 때 가기 전에 좀 일찍 나가서, 가기 전에 여기서 한 달 항행의 자유작전, 즉 서방 세계들과 이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이 항행의 자유작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덴만으로 가서 대해적 작전 하고, 돌아올 때 또 한 달 항행의 자유작전 하고 또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 배는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1년 내내 여기에 군함을 상시 파견을 할 수 없지만 거의 한 8달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1년에 한 반 정도는 여기에 군함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제사회 체면 서지 않습니까? 아, 그걸 왜 안 합니까? 이거는 북한의 위협하고도 관계없이 청해부대, 그게 임무만 하나 더 주면 돼요. 어차피 청해부대들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홍콩에도 들르고 태국에도 들르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그 국제사회 활동하고, 어떨 때는 인도네시아 해군하고 합동 기동훈련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걸 시간 조금 더 줘서 자, 미국하고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북한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겁니다. 군함을 추가로 따로 뺄 필요도 없어요. 청해부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더니 군함은 왜 필요하냐? 자, 6월 14일 스웨덴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숭상한다 이거예요. 또 6월 14일 스웨덴 국회 연설 똑같은 날,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다. 이거를 세상에 또 이제 국방일보에서 또 메인으로 딱 올렸죠. 참 한심한 국방일보는.
또 2017년 4월 19일 날 당시 대통령 후보일 때 TV 토론회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이 주적도 아니고 지금 하는 상태들 보니까 북한 선박 넘어와가지고 그게 간첩선인지 뭐 지금 알 수도 없겠는데 아주 의심스러운 선박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보면 군함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지금? 아니죠. 어디 감히 지금 상국에 그 위에 있는 상국에 지금 군함을 들이대고 지금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이 지금 국방부 이 정부가 하는 작태들을 보면 어디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화웨이 사태 때 이미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이요. 화웨이 사건은 중국의 국가안보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의 모든 차원의 도전에서 미국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화웨이를 쓰는 국가와 민감한 정보 공유 못합니다. 화웨이가 한미동맹 안보와 무관하다는 한국 청와대의 주장을 동의 못합니다. 라고 이 마지막 말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이야기를 했죠. 자, 한국은 뭐라고 하냐? 화웨이 쓰고 안 쓰고는 기업 자율성 문제다. 아니, 우리 정부가 언제 기업 자율성을 그렇게 따져줬어요? 기업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죠. 온갖 제한하는 정책들 만들어서 52시간이다 뭐다 만들어서 기업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죠. 자율성 완전히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 정부가 기업 자율성 문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쓰고 안 쓰고는 기업 자율성 문제다. 참 이율 배반도 이런 이율 배반이 없어요. 상용망과 국방망은 분리되어 있어서 안보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화웨이 휴대폰 쓴 사람도 있습니다.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완전히 우리는 너희들 따라할 수 없다. 정보 안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정보를 안 줘가지고 북한에 더 위태로운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혹시 이거 아닐까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자, 미국의 최후 통첩 우리는 지금 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의 최후 통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존속과 파괴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양자 태길해라. 중국이냐 미국이냐 태길해라. 내 뒤에는 자 봐라 지금 항해 자유작전 이런 거 한다. 미국 같이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필리핀,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전부 군사 기동훈련을 한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는 중국몽 꼬야 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지킵시다. 오늘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